검찰이 광주시청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선관위가 공무원 2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지 하루 만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계기로 도로시설이 대폭 확충되고 있습니다. 건설 계획만 세워졌던 도로들이 새롭게 뚫리거나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 유대회 주 경기장에서 선수촌까지 도보 통행로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망신을 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대회 조직위 측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구도심의 유치가 추진되고 있는 화상 경륜장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지역사회의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것이라며 동구청은 경륜장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검찰이 오늘 오후 광주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시 선관위가 시청 공무원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지 하루 만입니다. 광주시는 민선 5기 들어서 검찰의 5번째 압수수색을 당하게 됐습니다. 광주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용욱 기자, 압수수색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네, 검찰의 압수수색은 조금 전인 30분 전에 모두 끝났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이 광주시청 대변인실 소속의 뉴미디어팀 사무실입니다. 인터넷 언론사를 담당하는 곳인데 오늘 압수수색은 오후 5시부터 3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뉴미디어팀 공무원 2명의 업무용 컴퓨터와 관련 문서 등이 압수 품목이었습니다. 두 공무원의 자택에도 검찰 수사관들이 투입돼 총 3곳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어제 광주시 선관위가 선거에 개입했다며 두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고발 하루 만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움직인 거죠. 선거법상 공무원이 입후보 예정자의 업적을 공표하면 안 되는데 고발된 공무원들은 이를 어긴 겁니다. 강훈태 시장에게는 유리하고 강 시장의 경쟁자인 이용섭 의원에게는 불리한 내용의 자료를 인터넷 언론사에 제공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번까지 포함해 광주시청은 민선 5기에 5번이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건은 선거와 관련돼 있어서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오늘 집중 취재는 소치올림픽을 계기로 내년에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대형 스포츠 행사죠.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인프라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계기로 새롭게 정비되는 주경기장 주변 도로 내용을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상무지구와 금호지구를 잇는 왕복 6차선 도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도로 건설 계획이 세워진 지 8년 만에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유니버시아드 주 경기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로 승인되면서 총 공사비 490억 원 가운데 절반은 국가 예산이 투입됩니다. 올해 말까지 이 도로가 개설되면 운천 저수지에서 금호지구로 연결된 도로의 상습 정체 현상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장 주변의 교통 흐름을 분산시키고 또한 선수들의 접근로를 향상시키는 그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유대회 선수촌과 새로 짓는 양궁장을 잇는 왕복 4차선 도로도 올해 말까지 개설됩니다. 3,700세대가 넘는 선수촌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주변 도로가 자주 막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도로가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 상무지구와 첨단산단을 연결하는 4.9km 구간도 올해 안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유대회와 관련된 도로 20곳도 1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내년까지 차례로 정비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네, 이렇게 굵직한 도로가 잘 뚫려서 사정은 좀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화정동에 지어지고 있는 선수촌과 풍암동의 주 경기장인 월드컵 경기장까지를 잇는 마땅한 인도가 없어서 외국인들과 외지인들의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모두 차로만 이동하라는 말인가요? 광주시는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이어서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위를 아슬아슬하게 걷는 사람들. 보행자 옆으로 승용차가 달리고 차도를 가로지르는 무단횡단도 잇따릅니다. 이곳은 선수촌 아파트 바로 앞입니다. 선수촌에서 경기장까지 걸어가려면 이 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인도길이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 경기장으로 가려면은 뭐 새길이나 아니면은 이제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광주 사람들도 그 길은 잘 모를 겁니다. 주민 말대로 동네 깊숙이 숨겨진 산책로 하나가 주 경기장과 이어지지만 막다른 벽에 막혀 있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여기 사는 주민들만 알죠. 여기가 뻥 뚫렸다면은 도로하고 큰 길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차도로 걸어가는 방법과 주민만 아는 산책로를 거치는 방법 외에는 인도가 없는 집봉터널 갓길을 지나가거나 산을 타고 넘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대회 조직위 측은 이런 문제가 있어 길을 뚫을 계획을 세웠지만 인근 주민 반대로 무산됐고 현재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까지 남은 시간은 앞으로 1년 5개월. 유대회에는 선수와 관람객 등 외지인 4만 4천여 명이 광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제대로 된 도보 통행로 하나 못 갖췄다간 국제적 망신을 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구도심에 유치가 추진되고 있는 화상 경륜장 사업과 관련해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시민협은 오늘 광주 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근처에서 운영 중인 계림동 화상 경마장의 사례에서 보듯 도박이나 자살, 가족해체 등 사행 사업이 지역사회에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화상 경륜장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화상 경륜장은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라며 행정기관인 동구청이 경륜장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 지역 종교인, 농민, 시민사회 관계자 등 1000여 명으로 구성된 전남시국회의가 2월 25일 국민 파업을 선포했습니다. 전남시국회의는 오늘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 1년은 철도와 의료, 상수도 등 민영화 추진과 함께 공안 탄압으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며 오는 25일 순천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민단체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지원 조례를 주민 발의하기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등은 오늘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가격 보장 조례 제정을 통해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를 전남 실정에 맞게 도입하기 위한 대안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는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을 면적에 비례해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무리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을 위한 광주 지역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사이의 간담회가 무산된 것을 두고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총리를 비판했습니다. 강기정 의원은 어제 예정됐던 광주 지역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사이의 간담회가 총리의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무산됐다며 불통 대통령을 답습하는 정호원 총리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6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기념곡 지정을 촉구하는 김동철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정호원 총리는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고 어제 간담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실무진의 업무 실수로 무산됐습니다. 얼마 전 이 시간에 전해드린 서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임금체불 연속보도 때 자치단체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걸 전해드렸죠.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조례를 만드는 자치단체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말 준공식을 한 영광 백수 문화복지센터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노무비와 중장비를 제공한 지역민들이 1억여 원의 인건비와 장비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민원을 제기해 영광군이 골머리를 앓아야 했습니다. 영광군이 올 상반기 중 제정할 예정인 조례안입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나 용역을 맡은 사업자는 임금 지불 서약서와 지급 확인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체의 임금 지급 현황 등을 자체 평가해 공개하고 문제를 일으킨 업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급 공사를 일정 기간 제재를 시키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임금체불은 거의 앞으로 없어지지 않을까. 이에 앞서 전라남도도 지난 2011년부터 관련 조례를 시행해 임금 지급 지연이나 임금 체불 문제를 크게 줄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세 사업자들이 많은 일선 시군에서는
그동안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었습니다. 광주 지역도 광산구만이 관련 조례를 두고 건설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애쓰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단 한 건의 이 광국공사 체불임금이 발생치 않았었습니다. 그것은 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할 것이고,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다른 기초자치단체들도 관련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어린 딸을 데리고 편의점에서 일하던 여주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11월 구례군의 한 편의점에서 젖먹이 딸을 업고 일을 보던 여주인 35살 김모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7살 장모 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새벽 시간 편의점에 근무하며 생계에 보탬을 주려던 5아이를 둔 피해자를 살해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지역 중학교 상당수가 신입생 남녀 성비 불균형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중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 관내 10여 개 중학교에서 남녀 학생 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등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구 봉선중은 남학생이 170명이지만 여학생은 70명으로 남학생 수가 2배를 넘었고, 주월중과 무진중 등도 남학생 수가 여학생 수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일부 지역에 몰려있는 사립 중학교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되풀이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으로 귀농한 도시민이 7,000명에 이르렀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귀농인이 작년에 처음으로 3,000세대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귀농 인구수는 6,900여 명으로 2009년과 비교해 6배가량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출신 귀농인이 41%, 광주에서 이주한 귀농인이 34%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랑하는 먹는 김. 전남이 전체 생산량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수출까지 잘 돼서 어민들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끌어올리는 그물마다 물김이 풍성하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칼바람 속에서도 어민들은 수확의 기쁨에 손길이 분주합니다. 전남 지역 김 양식 어가는 3천여 가구로 전국의 69%, 양식 면적도 4만 9천여 헥타르에 달합니다.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김이 참살이 건강식품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국내는 물론 수출 효자 품목이 됐습니다. 4일 5월 말까지 나오는 적이 아마 전국에 진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이라는 것이 유속이 빠르고 그래야 그 영양용도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도김이 타 지역보다 얼뚱하니 맛있는. 정부는 지난 2010년 김 수출 1억 달러 돌파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김의 날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 진도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김 품평회와 김 요리 경연대회 등이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김 수출액은 4,400만 달러로 전년도보다 77.4% 증가했습니다. 수출이 이제 확대된 이유는 각종 그 수출 업체에서 널리 전 세계로 홍보한 효과도 있겠습니다만은 김의 효능에 대해서 많이 안 것 같아요. 가공업체를 늘리고 시설 현대화를 통한 위생관리 강화 등 김 산업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자란 전남산 김이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회서비스 이용권과 관련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52살 박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모 생활체육회 운영자 박 씨 등은 지난 한 해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운동상담 등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조금 2,400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은 평균 소득 이하 대상자만 받을 수 있지만 박 씨 등은 무자격자들이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불법 대여한 사실을 묵인하고 보조금을 받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법연수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안모검사에게 법무부가 감봉 1월에 징계를 내렸습니다.
안 검사는 지난해 10월 전임지에서 검사실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직무대리 실무 수습을 하던 사법연수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3월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지인이 선임한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에게 전화해 잘 챙겨달라고 부탁한 36살 정모 검사는 견책 처분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42만 명이 2차 피해에 노출돼 있습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7개 금융회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티은행과 SC은행을 제외한 15개 금융회사가 42만여 명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며 이는 금융회사와 정부 당국이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주의 무등산을 주제로 한 창작 뮤지컬 빛골 아리랑이 재공연됩니다. 광주문화재단은 지난해 열린 광주 세계 아리랑 축전의 주제 공연이었던 빛골 아리랑이 오는 5월에 다시 공연된다고 밝혔습니다.